오늘의 사연은 나의 불임으로 날 골탕 먹인 그 여자. 1년 후 후기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접어드는 사람입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요. 결혼 직후부터 피임한 적 없고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탕진하며 삽니다. 재작년 인공수정 2회, 시험관 3회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의 시술로 후유증이 크게 와 다시 시도하는 게 두렵고 지금은 몸 관리만 하고 직장생활 집중하고 있어요. 올해 승진까지 했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시험관 관두고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아기가 들어선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그렇지 않네요. 검사하면 남편도 정상, 나도 정상. 제일 어렵다는 원인이 없는 난임이에요. 집안 어른들도 처음에는 아이 소식을 계속 물으시더니 우리 부부도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지만 안 생기는 것을 알고 이제 안 물으시고 조심하세요. 그런데 아주 기분 더러운 일이 생겼네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말을 이상하니 기분 정말 나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동서, 나는 동서가 제일 부럽다. 애 없는 거 복이야. 애 욕심 그냥 버려. 동서, 포기하면 생긴대. 포기 좀 해봐, 포기. 동서, 얘 말 진짜 안 들어서 못 키우겠다. 우리 애 줄게. 딸내미야, 너희 엄마 찾아가. 엄마 해봐, 엄마.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한 번씩 보면 꼭 저럽니다. 처음엔 실없이 농담을 하나 싶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볼 때마다 저러니 짜증이 납니다. 정색하며 반응을 해도 꿋꿋하게 개소리하는 형님입니다. 제 남편이 형수님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고 시숙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무안해하고 시어머니도 말 가려하자고 하시고 다들 정색하는데도 꿋꿋하게 하는 건 의도인 거죠? 그래도 언젠가 내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올 거라 믿기에 큰 상처는 안 받고 있고 사실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거슬리고 짜증나는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주 큰 개소리를 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시부모님이랑 시숙네랑 우리 식구 모여서 식사하기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곧 있으면 볼 건데 굳이 집에 곧 와보라고 갑자기 시부모님 연락 와서 퇴근 뒤에 남편을 만나 어제 저녁 시댁에 들렀어요. 시부모님 표정이 아주 안 좋아 계셨어요. 거의 사색이 된? 무슨 일인지 왜 그러시냐 했더니 두 분이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실은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이러십니다. 화가 많이 나신 목소리로요. 만약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불렀다 하셨어요. 일단 이유를 막론하고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부부한테 제일 약한 부분이 그건데 이젠 하다 저런 소리까지 듣게 되나 싶고 남편도 화나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잘 알면서 왜 이렇게 상처 주냐 하는데 남편 목소리도 울먹. 남편 울먹거리는 거 듣고 저는 더 복받쳐서 거의 통곡을 했고요. 누가 툭 건드리면 확 터질 시점이었는데 그날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시부모님은 당황하고 상황 수습하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 형님의 개소리에서 출발한 것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형님이 김치를 얻으러 시댁에 왔다는데 우리 부부가 애 없이 살려고 예전부터 작정을 했고 혹시 시부모님이 간섭을 하실까봐 그냥 안 생긴다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네요. 자기가 얘기했다고 말하지 말라 했다는데 사실 확인 때문에 밝힐 수밖에 없겠다 하시면서요. 시어머니 놀라서 시아버지한테 전하고 두 분이서 고민을 하시다가 우리한테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불렀다고요. 네가 혹시 큰애한테 귀뜸한 게 아니냐? 하고 물으시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형님의 거짓말이라 했더니 시부모님은 황당해 하셨죠. 일단 집으로 왔는데 잠이 안 오네요.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을까요? 저러는 거 재밌나? 생각 좀 하고 행동하자고. 형님이나 시숙 쪽에는 아무 연락도 안 한 상황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빅엿을 날릴 수 있을까요? 그냥 연 끊고 안 보는 거 말고 진짜 한 방에 제대로 날려주고 싶습니다. 진짜 못됐어요. 첫 번째 후기입니다. 후기가 늦어졌어요. 그 사이에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었고 저는 아직 충격 속이에요. 글을 지우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안 지웠어요.
후기를 쓰면 더한 압박이 오겠죠? 글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던 새벽에 형님이 개소리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올렸고 몇 시간 만에 제 글이 베스트에 올라 형님, 아니 그 여자가 그 글을 보고 아침에 저에게 개소리? 하는 톡을 보냈죠. 그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점심도 거르고 앉아만 있다가 결국 조퇴했어요. 바로 제가 다니던 난임병원에 가서 그동안의 시술 관련 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남편이 어머님께 연락해서 6명이서 다 같이 모여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제대로 사과받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안 그래도 우리가 다녀간 날 바로 형님에게 연락을 하셨답니다. 어머님이 왜 거짓말을 했냐고 하니 형님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다 합니다. 하도 정색하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네요. 원래 식사 예정이었던 날인 토요일 저녁에 시부모님 댁에서 모였습니다. 가보니 어머님이 저녁상을 준비해 놓으셔서 우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먼저 앉아 있었고 아주버님 부부가 조금 늦었어요. 아주버님 부부가 도착했는데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무거운 자리에 형님이라는 여자는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며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도 눈을 마주치며 잘 지냈어? 하며 생긋 웃는데 미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우선 식사부터 하자고 말씀하셔서 다들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고요. 저와 남편은 마음이 무거워 음식이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주버님네 부부는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막 어머님 이거 맛있네요. 갈 때 좀 싸주세요 하며 애교까지 부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래 싸줄게 조용히 말씀하시고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진짜 미친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상을 치운 뒤에 아버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시는데 갑자기 형님이라는 여자가 아 손저려 하며 손을 주물주물 합니다. 그러더니 어머님 저 숨이 안 쉬어져요 하며 옆방으로 휙 들어가 버립니다. 방금까지도 반찬 싸달라고 애교 부리고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워 맛있게 먹은 사람이 무슨 연기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속아 넘어가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가 자리를 비우니 아버님이 더 말씀을 잇지 않으시고 가만 계시자 아주버님이 방에 들어가 부축해서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다 죽어가는 얼굴로 나와서 팔, 다리를 주물렀고요. 남편이 제 진단서와 진료 기록들을 다 꺼내어 보이며 도대체 형수는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로 사람을 상처 주냐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말이 이렇습니다. 애 낳기 싫은데 어른들이 반대할까봐 난임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식으로 제가 똑똑히 말했답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들었대요. 다른 사람 안 볼 때 뒤에서 살짝 자기한테만 이야기를 했다나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며 도리어 저에게 따지고 저보고 소름 끼치고 무섭답니다. 손까지 바들바들 떨며 너무 무서워서 자기 손이 떨린다고 보여주지를 않나. 제가 너무 황당하여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형님의 거짓말이라 하니 그 여자는 너무 당황스럽다며 가슴이 뛰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지랄 발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 중에 욕설이 있는 것들을 인쇄해서 왔더라고요. 인터넷에 글까지 올려 엄청난 악플들이 엄청 달렸다며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료 영수증을 가져왔네요. 자기는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인데 너무 많은 사람한테 이유 없이 쌍욕을 들었더니 너무 슬프고 힘들다고 시부모님께 막 일러바치듯 주절주절했어요. 자꾸 숨이 안 쉬어진다고 가슴을 두드리고 손발이 저리다고 주무르고 끝까지 지랄 발광 난리였습니다. 네, 제가 당했어요. 너무 순진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범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했던 게 실수였어요. 그 여자는 저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님께 들은 대로 전한 것밖에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아주버님이 아주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를 이상한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형제 사이 언성이 높아지다가 결국 멱살잡이까지 가서 아버님이 의자까지 집어던지고 그냥 그렇게 자리는 엉망으로 파토나고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 뒤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부모가 결정 내려주기가 어렵다고, 다만 내 마음은 네 쪽이다 하시는데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뒤 다른 말이잖아요. 그리고 큰애가 글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데 그 글은 지워달라 하시네요. 아주버님이 계속 어머님한테 압박을 주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실 거면 그런 요구도 하지 마세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나중에는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아직 글이 올라가 있다고, 안 지우면 재수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니 어쩌니 했다고 합니다. 경찰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니 그래 알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했다 하네요. 고소가 안 된다는 건 그쪽도 알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대응에 너무 놀랐고 인간 같지 않고 괴물 같기도 해서 정신적으로 타격이 컸어요. 그동안 마음 진정하느라 남편이랑 둘이서 밤마다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좀 충격이 가라앉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인 중에 심리 전문가가 있어요. 요즘 워낙 바빠서 보기 힘든데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오늘 밤으로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밤늦게 일을 마친다기에 카페에서 마치길 기다리며 노트북으로 상담 내용을 정리할 겸 글을 썼는데 형님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인간이라 증거라도 남겨두려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글 남겨둡니다. 1년 후 후기입니다. 혹시 기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글을 쓴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 짧게나마 후기를 올립니다. 상담사를 만난다 어쩐다 했지만 그게 그 여자와의 일을 해결한다기보단 제 마음 정리? 그 정도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확실한 건 그 여자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란 거죠.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저희는 거의 마주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언제까지 그럴 순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그날 두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임신한 사실도 남편과 둘만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 말씀드릴지 때만 노리고 있었는데 형님이라는 여자를 보자 저도 댓글들을 생각하고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내 켜고 있던 건 아니고 식사 준비하러 주방에 들어갔을 때 켰어요. 아무도 없을 때 무엇이라도 해코지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주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글 안 지웠냐 하면서 까불지 말라. 시부모님이 언제까지도 너 편일 줄 아냐고. 아무리 이쁨 받아도 노인네들 순진해서 큰며느리가 하는 말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들 생각해서 나쁜 생각 품으면 안 되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자꾸 거짓말로 절 모함하세요?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앞으로 나한테 알아서 기어라. 앞으로 너 하기에 달렸어. 글부터 지워라. 내가 너 말 한마디면 이 집안에서 쫓겨나게 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라 하더니 어머니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사실 제가 머리가 빠릿한 편은 아닌데 어떤 순간이 되니까 예전에 해주시던 조언들이 막 생각나면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식사를 하려는데 남편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가로챘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식사 전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 참지는 못하겠다 하고 녹음된 거 그 자리에서 틀었어요. 녹음된 시간은 길었지만 제게 필요한 건 뒤 2분도 안 됐으니까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 여자 남편도 이게 대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시고 그 여자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또 뒤로 넘어가는 척을 하는데 이번엔 시부모님도 속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똑바로 대답하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그러네요. 저거 다 조작된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 동서 엄청 무서운 여자예요. 이번엔 임신 아예 안 하려고 피임기구를 몸에 넣었대요.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저는 그동안 서름이 폭발하니 말보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놀렸단 말들을 떠올리니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제가 입덧처럼 멀미가 나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이 뛰어오고 그 여자는 어머님, 아버님, 동서가 진실이 드러나니 쇼하는 거 보세요. 어머, 저 소름 끼쳐요. 여보, 나 무서워. 하며 지가 더 놀라는 것처럼 난리를 치네요. 아버님이 대체 이게 가족끼리 무슨 소란이냐고. 너 진짜 몸에 몹쓸 짓 한 게 사실이냐. 그리고 큰아가, 넌 만약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까 녹음된 건 너 아니냐. 어쩜 그런 태도로 작은 애한테 대할 수가 있냐. 너가 시부모냐? 내가 시부모지? 역정을 내셨습니다. 만약 피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너가 공경에 처하니 드러내냐고. 나는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걱정되셨는지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좀 진정되자 남편이 집에 가자고 하면서 형수, 아까 녹음된 거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니냐. 우리 와이프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고 우리 그동안 임신에 대해 그리 아파했던 거 다 알지 않냐. 그런데 어쩜 이리 대하냐 하는데 그 여자는 이렇게 어른을 몰라보는데 하늘이 안 주시는 거지. 백날 노력해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 자체가 본인이 꾸며댄 말들의 반증이잖아요. 아무튼 남편이 시부모님께도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형네의 가족에게 이런 취급 받고는 여기 못 온다. 부모님 입장 분명히 하셔라. 녹음 제대로 잘 들어봐라. 여기 날짜가 써있는데 방금 녹음된 거 아니냐. 언제 조작을 하겠냐. 정말 형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 우리 와이프랑 아이들 지켜주어야 해서 이대로는 못 보내겠다. 우리 와이프 쌍둥이 임신했고 안정기 돼서 좋은 소식 전하려고 왔는데 당분간 아무도 내 와이프 건드릴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이리 시원한지요. 아무튼 시댁에서 난리가 났겠지만 남편이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시부모님까지요. 아이 놓고 찾아뵌다고요. 형네 가족 다시는 얼굴 안 본다 했고요. 시부모님도 저 이해한다고. 그동안 본인들이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 큰애가 절 너무 괴롭힌 것 같다고 조금 마음 풀리면 연락하자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은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서운한 점도 있지만 두 분 입장에선 어느 편 들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 여자 연기도 보통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을 설득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 크게 만들어서 죄송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거짓인지 애매하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괜찮다 하시며 너 마음 풀리면 만나자고 본인이 이번 기회에 큰애 버릇 단단히 잡고 제게 제대로 사과시키겠다 하셨습니다. 아버님도 미안하다고 아이 태어나면 필요할 것이라고 외제차 SUV 뽑아주신다 하셨어요. 마음만 받겠다 했지만 이건 너 마음 고생한 그동안 보상이라 생각하라 하셨고요. 차 계약했고 신차라서 한 달 조금 넘게 기다려야 하지만 이걸 그 여자가 알게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소식이 들어가겠죠. 아무튼 후기를 간단히 이렇게 적었네요. 저는 이제 예정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쁜 마음으로 우리 아기 천사들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 글을 보았는데 반가운 후기라서 좋았습니다. 쓰니 순산하시고요. 아기 천사들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 너무 멋져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파이팅! 오늘도 엠마TV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날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엠마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